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파이어베이스 기능들을 많이 다뤄봤는데요, 지금까지. 그 중에 이제 한 가지 딱 안 한 게 있어요. 뭐 또 안 한 게 있을 수도 있는데, 거기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언급되는 파이어베이스 그 콘솔에서 리얼타임 데이터베이스만 안 해봤죠. 근데 뭐 저는 이제 뭐 안 쓰려고 했는데, 충분히 활용할 가치가 있을 것 같아서 써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이제 한번 중간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써야 되는지, 그리고 의미는 뭔지. 지금까지 이제 기능적인 측면에서 계속 다뤘어요. 이 기능들을 다 하나씩 뭐 펑션스나 뭐 파이어스토어, 뭐 호스팅, 뭐 이런 기능들을 하나하나 다 알면서 결국에 우리가 만들어야 될 것들은 결과물인 거예요. 산출물. 생산성이 강조되는 시대지. 지금 뭐 MS SQL이니 뭐 오라클이니 MySQL 이런 기술자적인 의미는 지금 시대에선 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그 직업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스타트업으로 만약에 한다고 치면은 그냥 읽고 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읽고 쓰면서 좀 보편적이면서 간편하고 모바일에서 잘 될 수 있는 읽고 쓰는 그냥 요소들이 중에 하나일 뿐이죠.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제 리얼타임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언제 쓸까를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기능만 익히면 뭐 하나요? 어딘가 써먹어야죠. 자, 그래서 이제 다시 기본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자, 뭐 영어로 좀 해놨어요. 왜냐면 좀 외국인 분들도 좀 보시는 것 같아가지고, 어, 노멀 아키텍처, 일반적으로 이제 쓰는 방식은 이런 거예요. 어떤 브라우저에서 이 HTTP의 한계적인 건데, 요청을 하고 서버에 요청을 하면 리스폰스를 받게 돼 있어요. 이거는 그냥 일방향이에요. 그냥 항상 리퀘스트가 있어야 리스폰스를 하죠. 이건 뭐 당연한 거죠. 근데 리퀘스트라면 요 API 서버나 뭐 이런 것들 API 서버가 아니더라도 예전 방식 그 뭐 HTML을 내려준다고 해도 결국에는 정적인 그런 정보 페이지가 아닌 이상 다시 DB와 어떤 조우를 하게 되죠. DB에 또 리퀘스트를 해서 리스폰스 받은 걸 다시 리스폰스하는 이 형태의 아주 고전적이면서도 지금 90% 이상 다 이렇게 쓰고들 있어요. 뭐 SPA나 이런 거 안 쓰는 쪽도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의외로 별로 필요도 없어요. SPA 같은 거. 네, 있어 보이는 거죠, 약간. 모바일에서 편리하고. 자, 이게 이제 기본 구조인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게 HTTP 리퀘스트 리스폰스 뭐 하지만, 결국에는 TCP 커넥션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TCP 소켓 오픈하고, 데이터 전달하고, 데이터 전달받고, 소켓 끊어버리는 거예요. 결국에는 소켓으로 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소켓 커넥트하고, 그 다음에 어떤 데이터 전달받고, 그 다음 서버가 소켓을 끊는 게 아니라 보통 클라이언트가 소켓을 끊어주죠. 이거를 HTTP가 어떤 프레임적으로 해석하면은 이런 걸 그냥 다 해주는 거예요. 사실 이 과정 사이에는 뭐 또 다른 것들이 있어요. 뭐 프로토콜 분석하고 핸드쉐이크 악수 한번 하고 뭐 그런 정보들이 있는데 사실은 TCP 커넥션인 거죠. 그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이건 전화 거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사실은 싸가지 없게 전화해가지고 전화 건 다음에 서버한테 따르릉 여보세요? 그리고 뭐 줘. 나 뭐 좀 갖다 줘 하면은 서버가 바로 딱 뭘 갖다 주잖아요? 그럼 전화 끊어버리는 거예요. 사실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TCP 소켓은 저는 이제 뭐 여러 가지를 다루기 때문에 이 HTTP만 하는 게 아니라 TCP 소켓 통신을 저는 많이 하는데 전화 건 다음에 이렇게 그냥 일방적으로 끊어버리지 않고 데이터 주고받고 뭐 하다가 전화 끊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는 오버헤드가 상당히 많이 껴 있어요. 이 HTTP 리퀘스트라는 건 ABCD라는 걸 이제 이쪽에다가 전달을 할 때 ABCD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이 앞에 엄청난 헤더들과 엄청난 또 푸터는 없어요, 사실. 헤더에 이제 랭스나 뭐 그런 게 있어가지고 랭스만큼 이제 데이터를 전달하게 돼 있어요. 근데 아무튼 간에 이 전화를 거고 나서 이제 바로 끊어버리는 이 행위.
이 행위가 사실 되게 답답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채팅 같은 기능을 만든다고 해볼게요. 지금 이 구조에서 힘든 게 뭐냐면 일반적인 아키텍처에서 요청과 응답 요거 딱 1사이클밖에 없기 때문에 채팅을 구현하려면 이렇게 구현해야 돼요. 만약에 존이라는 사람이 브라우저 이제 PC에서 접속해가지고 하이라고 날릴 때 이제 포스트를 하겠죠. HTTP 포스트를 해서 하이라고 리퀘스트를 하면 DB에 저장을 하죠. 하이라고 이제 뭐 존이라는 사람이 하이라고 썼다라고 저장한 걸 리스폰스에서 잘 썼다라고 이제 전달을 하게 되죠. 근데 이거는 존이 누군가한테 보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0이라는 애가 받게 되면은 0이 브라우저에서 이제 걔를 계속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기적으로 체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의미 없이 계속 전달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해봤는데 1초마다 존 브라우저도 영이 브라우저도 계속 1초마다 리퀘스트를 해서 뭐 데이터 들어온 거 없나? 데이터 들어온 거 없나? 채트 메시지 들어온 거 없나? 계속 DB와 이렇게 소통을 하다가 들어온 게 이제 있으면 이제 그 아까 하이라는 메시지를 받고 이제 영희도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죠. 오랜만이야 라고 이제 하면은 또 포스트 메시지를 하면은 또 리퀘스트 DB에 적어 놓고 또 리스폰스 받는 거를 얘랑 같이 받겠죠. 존이랑. 그런 식으로밖에 구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일방향이기 때문에.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화를 끊지 않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화를 끊어버렸으니까 문제지, 지금. 영희가. 아까 존이 전화를 걸고 나서 뜨르릉 해가지고 하이라고 딱 보내놓은 다음 전화를 끊어버린 거잖아요. 근데 연결이 돼 있으면은 이렇게 계속 체크하는 루틴이 필요가 없는 거죠. 이렇게 의미 없이. 그래서 사실 파이어스토어의 강점 중에 하나가 그런 리스너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얘가 지금 항상 리퀘스트만 하는 클라이언트 존재가 아닌 TCP 연결이 되어 있으면은 얘가 리스너 역할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일단 이제 구 형식에선 항상 이런 루틴을 밟게 되지만 파이어스토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 브라우저에 서버 요청해서 DB에 해서 뭐 아까처럼 하는 게 아니라 브라우저가 바로 DB에 요청을 해서 응답을 받아갈 수도 있는 존재인 거죠. 예전에는 근데 이게 왜 안 됐을까요? 프론트에서 DB로 바로 접근하면 너무나도 편리한데 이런 백엔드 같은 거 지저분한 거 필요 없이. 보안 때문이에요. 프론트라는 거는 웹이고 웹은 누구나 변조 가능한 건데 DB에 접속하는데 감히 어떤 오덴티케이션을 가지고 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우리가 파이어베이스 처음부터 지금까지 오소라이제이션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언급을 하고 많이 이제 기반을 다지려고 한 건 확실한 DB와의 연결을 위해서 인증이 마무리가 되어야지만 리퀘스트 할 때 리스폰스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보안이 제일 중요한 거죠. DB의 브라우저 따위가 감히 접근하기엔. 서버는 되게 신원이 확실한 애가 해야 된다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엔 파이어베이스 어드민이나 이런 게 깔려가지고 아무런 제약 조건 없이 할 수 있지만 브라우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허락을 안 해주는 거죠. 자, 그럼 아까 원론으로 들어가서 이런 것들을 이제 채트 메시지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파이어스토어를 쓸 때 장점을 가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아까처럼 DB와 바로 액세스하는 장점도 있지만 이 파이어스토어가 이제 챗을 만약에 한다고 했을 때 리스너를 하나 만들어 놓을 수가 있어요. 이제 존 브라우저에서는 제가 이제 어떤 만들어 놓은 프레임에서 리스너를 만들어 놨고 얘가 이제 그 뭐 index.html을 열면은 이러한 자바스크립트가 생성이 돼 있겠죠. 그리고 존이 모바일로 지금 뭐 아이폰이나 뭐 안드로이드에서 브라우저에서 접속했을 때 이게 돌고 있죠. 그래서 온 스냅샷이 뭐 채트의 어떤 이런 임의의 어떤 컬렉션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은 바로 여기에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리스너들이 있는 거죠. 아까와 일방향 소통과는 조금 다르죠.
그래서 뭐 셋으로 요청을 하고 받는 게 아니라 얘가 셋했는데 이 리스너들이 다 있는 영이 존 모바일 브라우저 여기에 다 이 리슨 메시지가 여러 가지로 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 군데로. 리스너가 항상 열려 있으니까. 자, 그래서 파이어스토어로 분명히 그러니까 일방향이 아닌 이제 항상 요청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전화를 끊지 않은 상태죠. 언제든지 받을 수 있다. 근데 얘는 약간 뭐 비슷하긴 한데 뭐 예전 느낌으로 보면 삐삐 같은 역할이죠. 어떻게 왔다 뭐 그런 정도죠. 물론 처리하기에 따라서 틀린데 리얼타임 데이터베이스도 비슷하게 구현이 돼요. 똑같아요, 사실은. 이런 리스너가 있는데 리얼타임은 애시당초 설계 자체가 그냥 쌍방향 소통에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얘는 뭘로 구현되어 있냐면, 뭐, 얘도 물리적으로는 아마 비슷하겠지만, 얘는 소켓 IO로 구성되어 있어요. 소켓 IO라 하면 결국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소켓을 연결해 놓고 클로즈 하지 않은 이상에서 keep alive로 계속 언제든지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파이프 연결을 했다고 하거든요, 보통. 이 두 개가 연결돼서 전화 끊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는 거죠. 파이프로 이제 이 웹페이지에 접속해 있으면은 어떤 페이지 하나요. 대시보드 같은 데다가 파이프가 연결돼 있으면 계속 그냥 이 데이터베이스 레퍼런스에 어떤 경로의 데이터는 변경되는 즉시 이쪽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이라고 철수가 하이를 했으면은 뭐 얘가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고 그냥 각각 세 명 다 이 데이터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파이어스토어의 리스너와 비슷한 부분이지만 어, 조금 다른 거는 얘는 어떤 모르겠어요. 얘도 소켓 IO로 뭐 구성했는지 모르겠지만 전화를 끊어서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얘는 확실히 전화를 끊지 않아요. 예, 전화를 끊지 않고 얘가 보면 항상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콘솔 들어가서 파이어베이스 콘솔 있죠? 콘솔에 가서 리얼타임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을 보면 제일 중요한 요소가 데이터 양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커넥션 수예요. 몇 명이 커넥션 했냐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리얼타임 기준 스마트였나 뭐였지? 그 스파크 요금제. 스파크 요금제는 100명의 전화 통화 연결을 허용해요. 100명까지. 그 이상은 뭐 어떻게 될지 저도 모르겠고요. 블레이즈 요금제를 하면은 이제 100K, 뭐 110만 명이 이제 계속 접속해서 이 파이프 연결을 다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느 브라우저나 어느 뭐 안드로이드 앱이나 뭐 iOS 앱이나 이렇게 파이프 열어두고 언제든지 수신할 수 있는 거죠. 변화에 감지해서 이런 데이터가 들어온다는 거죠. 그게 제일 중요한 차이점이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은 뭐 사실 비슷해요. 이걸로도 뭐 그런 식으로 리스너 연결해서 구현할 수 있는데 그럼 파이어스토어 리얼타임은 도대체 뭐가 그렇게 틀린가? 제가 이제 조사를 해봤는데 뭐 제가 뭐 이거 조사한다고 되겠어요. 이거 보고 했죠. 이거 보고 했는데 제일 큰 거는 파이어스토어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많은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거고 이 리얼타임은 아주 작은 데이터를 제이슨 하나에 여러 가지 유저가 있고 유저 안에 영이 철수 어쩌고 저쩌고가 있고 뭐 그 정도 선에서 한 제 생각에는 1메가 미만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많은 양이 아닌 거를 적절하게 응용하는 거. 그 파이어스토어는 좀 바뀌었네요. 요게 이걸로 가야죠. 어, 나머지를 제가 지금 방금 따끈따끈하게 그냥 작성해봤어요. 근데 리얼타임은 작고 파이어스토어는 뭐 큰 데이터를 하는 거고 리얼타임은 그래서 심플한 데이터 있잖아요. 막 조그만 예전에 이제 윈도우 프로그램 짜신 분들은 어떤 느낌이냐면 뭐 INI 파일 같은 거죠. 그냥 간단하게 읽고 쓰고 할 수 있는 거. 근데 얘는 DB 워크가 필요하죠. MySQL 같이 뭐 인덱스도 되고 뭐 그런 거고. 얘는 인덱스가 없어요. 대신에 양이 작으니까
인덱스가 필요가 없죠. 뭐 인덱싱 할 필요도 없고 그냥 빠르게 찾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의미 없는 차이일 수도 있지만 얘는 오프라인에서 올 서포트가 돼요. 뭐 모바일, 안드로이드, 뭐 iOS 그리고 결국 웹. 근데 뭐 리얼타임은 웹은 안 된다네요. 오프라인 캐시가. 자, 뭐 그 정도의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리얼타임을 앞으로 강의해서 뭐 그렇게 길게는 안 해요. 뭐 별것도 없기 때문에. 뭐 하루면 끝날 것 같은데 뭐에 쓰느냐가 제일 중요한데 제 생각엔 이런 거예요. 요청 후 응답이 5초 이상 걸리는 작업들이 있어요. 제가 요청을 했는데 이게 5초 이상 걸리면은 뭔가 부하가 너무나도 크고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이런 거죠. 제가 요청을 뭘 하냐에 따른 건데 제 요청은 뭐냐면 1년치 내 사진을 정리해서 결과를 줘. 5초 이상 안 걸려요. 그거 한 달이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한 달 동안 근데 기다릴 수 없잖아요. 엑시오스 요청 뭐 한 달로 잡는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TCP가 그렇게 생겨먹었지 않아요. TCP는 그렇게 생겨먹었는데 HTTP라는 건 그렇게까지 될 수가 없어요. 키볼 라이브 해도. 그 상태를 본다고 하면 돼요. 프로그레스 바를 하나 만들고 나서 1년치를 하면서 이렇게 쭉쭉쭉쭉 이제 지금 며칠 남았음 하는 것들을 그때마다 쓰면 되잖아요. 계산하는 서버가 있으면 계산하는 서버에서 바로 응답을 날리는 게 아니라 계산하면서 그때마다 한 번씩 리얼타임에다가 적어 놓는 거예요. 지금 한 달 정도 했음. 또 한 시간 있다가 두 달 정도 했음. 그러면은 리얼타임으로 구성된 페이지에서 그 프로그레스 바를 이제 지켜보는 거죠. 아, 이제 그 내가 1년치 요청한 거를 하는데 이제 한 몇 시간 남았겠구나. 그 프로그레스 바를 보는 용도. 뭐 그런 용도로 쓰면 돼요. 그리고 이제 실시간 대기화면 이제 대시보드 같은 거죠. 아까 그리고 채팅 같은 거. 대기화면에서 이제 그래프들 막 여러 개 있는데 그래프가 눈에 보이게 깜빡깜빡 하면서 사용자 수가 얼마나 늘어났는지, 게시물 수가 얼마나 늘어났는지 뭐 그런 거를 리프레시를 계속 해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은 아까 얘처럼 이런 식으로 했죠. 어떤 페이지에서 그 상태를 계속 표시하려면 계속 리프레시를 해야 되는데, 리프레시가 아니라 리퀘스트 요청을 계속 해야 되죠. 리프레시 하기 위해서. 근데 리퀘스트 같은 거 없이 그냥 주기적으로 받아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바로 이렇게 밸류가 계속 오니까요. 바뀌었을 때만 알아서. 그래서 그런 화면에서 제일 어울릴 것 같고, 제가 처음에도 강조했지만 파이어베이스로 꼭 오시라. 왜 오시라고 했냐면 결국에 지금 DB도 중요하고 뭐도 호스팅도 중요하고 뭐 그래요. 근데 AWS가 저는 AWS를 쓰고 있어요. 사실은 그 쓰고 있는데 파이어베이스만이 가지는 강점은 있어요. 강점은 뭐냐면 바로 모바일 친화적인 거죠. 모바일에서 제일 중요한 건 푸시 아닌가요, 솔직히. 근데 나중에 이제 FCM이나 이런 것들, FCM이라고 해봤자 파이어베이스 뭐 메시지죠. 그런 것들에 친화적이죠. 모바일 그리고 앱에서 리얼타임 그 SDK를 넣기가 되게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구성도 쉽고. 그래서 나중에 모바일에서 상당히 강력하게 힘을 발휘할 거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파이어베이스나 뭐 웹 강좌를 하고 있지만 저는 지금 모바일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모바일도 가야 돼요. 지금 이 시대 젊은이들이 좀 힘든 게 뭐냐면은 정말 할 게 많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아시겠지만 웹만 해가지고 외주 받아서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되지가 않아요. 분명 모바일 웹 의뢰 옵니다. 예. 모바일도 같이 해야 되는데 한 통속으로 묶어서 끝낼 수가 있어요. 파이어베이스로 그냥 하면서. 모바일에서 분명히 리얼타임을 사용하기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파이어 스토어도 뭐 똑같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PWA까지 가면 이제 모바일 대체제 같은 건데 PWA라는 거는 뭐냐면 결국에는 프로그레시브 웹앱이라고 해서
쉽게 얘기하면 그냥 모바일을 웹 서핑을 하는데 푸시 알림 오게 할 수 있는 뭐 그 정도예요. 뭐 다른 되게 복잡한 것도 있어요. 결국 얘는 이제 서비스 워커라는 걸 통해서 이제 걔 리스너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걸 해줘야 되는 거예요. 파이프 역할을 해가지고 분명히 요청을 안 했는데도 들어오는 거. 그런 행위가 되게 중요한 건데, 그런 것들을 처리할 때도 분명히 리얼타임은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기능적으로 리얼타임을 안 하려고 했는데, 한번, 뭐 언제 쓸지 모르니까, 기능편에서는 이거를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좀 번거로울 수 있겠지만, 리얼타임도 한번 경험해보고, 또 쓸 때가 있으면 쓰면 되고, 안 쓰더라도 나중에 쓸 때를 기다렸다가, 아, 이런 게 있구나, 라고 학습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